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데이터 봤을 때 네. 뭐 투자할 만한 지역이 전국에 좀 있긴 합니까? 원래대로라면 있는데 투자 점수,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데이터가 얘인데요. 얘 이제 시군구로 보면은 거제가 이제 제일 좋아요. 그렇네요. 거제 예전에도 당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 괜찮은 지역들이에요. 자, 근데 거제 같은 경우를 보면 제일 좋았을 때가 이제 2020년 초중반이었고요. 지금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금 상당히 좋은 국면이죠. 당진도 보시면 이제 아주 좋음까지는 않았지만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경제 펀더멘탈이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좀 반등을 해서 좀 진정된 국면이 있지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 아무도 지금 섣불리 단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점수가 좋다 할지라도 지금은 매수는 좀 삼가하시는 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면은 이제 당연히 매수해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거제 같은 경우는 또 특정 업종에 너무 치우쳐져 있잖아요. 조선업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이 지역의 경제랑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한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어디 사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일부 지역에 했었는데 그 지역들이 그때는 다 발목 미쳤었고, 근데 지금은 일단 가격이 무릎 밑에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저평가된 것도 전부 다 무릎 다 이상에 있고, 또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저는 위험하다. 아까 세종이 이제 이르면 내년 말에 기회가 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와 같이 이르면 내년 말 혹은 뭐 내후년 초 중순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방 이런 데 있을까요? 당진도 좋고요. 왜냐면 당진이 거의 가격이 오르지를 못했어요. 2016년 3월 이후로 계속 떨어졌죠. 진한 파란색이 매매가거든요. 요 약한 파란색이 전세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거의 가을까지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21년 4월달까지 빠졌네, 매매가는. 그쵸? 그리고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역들은 수도권이 올라오는 동안 다른 지역은 다 올라가는 동안 그때도 계속 빠지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얼마 안 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사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뭔가 충격파가 오게 되면 그 충격으로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도 다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충격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빠른 가을이나 내년 초중반에 오면 그때 여기가 주춤 걸 거예요. 그때야말로 이런 지역은 살만.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기만 했지 여기는 거의 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혹시라도 데이터를 보고 매수의 찬스가 온다. 저는 이제 당진도 볼 거고 세종도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투자 점수가 좀 좋은 이런 지역들 중에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도 계속 내리다가 이제 엄청난 급등했죠. 제가 이제 한참 서산 얘기했을 때가 2020년 중순 이때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이때 사실 서산 샀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엄청난 급등 아직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지역도 이제 거품이 좀 빠질 겁니다. 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나중에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갈아타기 원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심리를 보면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효과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은데,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게 안 팔리거든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일단은 뭐 갈아타기 하려면 내 거가 팔려야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금매도 있고,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려면 진작 하셨어야죠. 잘 팔릴 때. 정말로 싸게 내놓지 않으면 아예 싸게 내놔도 지금 집조차 보러 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살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갈아타기 이사도 지금 거의 이제 꽁꽁 묶여있는 상태라고. 그럼요. 네, 다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거래 빙하,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둔촌주공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사가 이제 다시 재개될 조짐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뭐 아직 요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초에 평당 한 4천에 나왔다, 원래 한 2,900 나왔다가 거절했거든요. 그럼 25평이 분양가가 한 10억이 돼요. 요 정도면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헬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 이렇게 쭉쭉쭉 지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한 20평대로 가보겠습니다. 28, 21평. 얘가 지금 최저호가가 14억 4천까지 최저호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시점이 이제 내년 혹은 내후년이니까 아마 그때는 더 떨어져 있겠죠, 이게? 아, 그렇죠.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25평에 10억 정도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해라. 근데 이제 제가 굿이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냥 not bad인 거지. not bad. 굿은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굿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앞으로 이제 2, 3년 후부터는 경공매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미분양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고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면 이런 미분양을 처리를 하려고 할인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일부 지금 지방에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벌써 파주만 해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제가 한 달은 데이터를 보고 네. 10년에 한 번 올까봐 좋은 기회에 분양가가 아니라 분양가보다 더 싸게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저는 찬스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 3년 후부터는 저는 경공매, MPL 이런 쪽으로 엄청난 저는 이거는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이제 나왔던 정책인데 미분양 아파트 사면 뭐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번 사이클에 그런 옵니다. 오나요? 옵니다. 오나요? 저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조금씩 또 완화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센 걸 던지지 않아요. 조금씩 풀다가 이제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뭘 하냐면 오케이 이 시기에 사면 양도세 아예 비과세 하겠다 라고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사야 되나요? 그때 사야죠. 사야 되나요? 네. IMF 때도 그런 정책이 있었고요. 근데 아마도 또 그때가 오면은 많은 분들은 또 겁내서 잘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되면 아마 이미 한국 부동산은 끝났다는 게 모두 공감하는 그런 그렇죠.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뭐 2012년, 13년에도 있었잖아요. 부동산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아요. 자, 왜 그런 얘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자, 뭐 인구가 줄어드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돈의 총량,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통화량이 줄어들진 않잖아요. 네. 인구가 줄어들어도. 자,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통화량입니다. 이게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조금 통화량이 좀 정체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면 부동산의 총량도 계속 늘어납니다. 왜? 돈의 총량이 100이었어요. 부동산이 100입니다. 거래를 해요. 근데 돈의 총량이 200이 됐어요. 그럼 부동산도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200이 되는 게 맞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늘어나는 통화량의 속도보다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고평가 146%가 고평가가 되고 통화로 대비해서. 근데 이 거품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즉 아파트 시가총액이 통화량보다 밑에 내려오는 시기가 있죠. 이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뭐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통화량이 늘어나고 다시 또 부동산이 또 통화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달, 9월, 10월, 11월달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지금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저를 매도 찬스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그때는 팔려고 내놨으면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 데이터와 이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그런 시기는 또 옵니다. 임대차 시장에도 지금 월세 비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절반이 좀 넘었더라고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뭐 리치우가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건 뭐 리치고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되죠. 보통 매매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전세로 가죠? 전세로 몰립니다. 그래서 2011, 12, 13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전세가는 올랐어요. 왜? 사람이 전세로 몰리니까. 근데 이번은 사정이 다르죠. 자, 일단은 아파트의 매매가도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전세도 엄청나게 고평가 되어 있어요. 임대차 3%때 전세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전세만 급등한 게 아니라 월세도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월세도요,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60에서 70%씩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국면이 있냐면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도 엄청난 거품이 껴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근데 거기에 금리까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도 대부분은 뭐예요? 대출 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싼 월세로 몰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를 내려면은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근데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어떻죠? 좋지 않죠.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시장도 저는 거품이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송파 쪽에 이런 리센치 아파트들 보면은 월세가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월세 더 받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더 이상 이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월세 쪽으로 수요는 몰리지만 그래서 제가 보는 게 그나마 보합 정도지 월세가 여기서 더 급등한다? 그런 일은 펼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정부가 네. 이 주택 가격 상승을 네. 목표로 하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외 변수도 받쳐줘가지고 금리가 이제 조금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물가 조금 잡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있는 규제를 주택 규제를 한 방에 그냥 거의 다 풀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시장 전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물가가 이제 진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상승을 목표로 한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현실성은 없죠. 한다라면 당연히 또 불이 붙을 수 있죠. 불이 붙을 수는 있지만 그 불이 예전처럼 센 불은 아닐 것이다. 그 약간 반짝하다가 다시 또 네. 본질 가치로 회귀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연끌을 이미 다 했었고요. 그래서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비싸도 너무 지금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불이 붙더라도 이 불이 옛날처럼 이제 센 불이 아니라 좀 촛불 정도. 네, 촛불 정도. 네. 자, 마지막으로 기회 얘기 좀 듣는 걸로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이클이 지고 다음 사이클이 오는 과정에서 좀 전반적으로 정부에 걸쳐서 이런 플랜을 짜서 이렇게 잘 현명하게 좀 돈을 벌어서 우리 부자로 살자. 네. 우리 대표님만의 항상 공개해 주신 인사이트 네. 부탁드립니다. 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투자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거든요. 왜? 평상시엔 관심이 없어요.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내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네. 근데 그로부터 1년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지나면 나까지 이렇게 투자 못해서 안달이 나는데 내 주변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을 때 내 주변에 재테크에 관심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이 말릴 때 그게 이제 어떤 대중 심리랑 반대로 가는 이런 투자가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투자고요. 저도 이제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면 남들이 뭘 좀 잘해보려다가 이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싸게 산 게 사실 제일 좋은 투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뭘 하셨으면 좋겠냐 경매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랑 공매 공부도 하시고 NPL도 공부하시고 저도 할 거거든요. 저 이제 경공매 했기 때문에 NPL도 좀 저도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 저는 2년 3년 뒤부터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잡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단돈 1,000만 원만 있어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2, 3년 그래도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1,000만 원 정도 내가 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잘 잡잖아요. 그 1,000만 원이 10년 뒤에는 몇십억, 1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단돈 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경매 공부해서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앞으로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2, 3년 뒤에 올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작게라도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내가 지금부터 닦아야 됩니다. 경공매 공부라고 하니까 약간 좀 막연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공부를 뜻하는 것인가요? 뭐 입찰 보증금이 10%다 아니면 뭐 법원에 네. 가서 하는 거다 뭐 공부의 내용이 좀 어떨지. 자, 일단 공부하는 추천 내용은 일단은 경매 관련한 책을요 최소한 20권 이상 보세요. 최소한 20권, 많게는 50권 보면 좋아요. 그래서 경매와 공매 관련된 일단 책을 20권 해봐야 몇십만 안 되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읽으시고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책을 또 한 3권 정도 골라서 그 책을 또 2-3번 또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셔도 일단 기본 공부는 끝나고요. 기본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경공매 관련한 고수분들이 또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또 들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법원에 가서 모의로 내가 입찰하는 것도 한번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 대표님 모시고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